제가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을 생각하고 예상 질문에 답. 네. 그래서 어떻게 책을 고르나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사이트를 자주 보진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알라딘 들어가서 청소년들 소설 또는 뭐 상 받은 주로 이제 연초에 상 작품들이 나오니까 또한 좋아하는 작가 보는데 그냥 저처럼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나 알라딘 자주 안 들어가시는 분은 요 책씨앗 요 플랫폼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좋은 책 고르기 여기에 지금 주제별로 지금 고른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주제별 추천 도서 여기 들어가면 아까 제가 보였던 창으로 이렇게 환경 기후 생태를 제가 오늘 말씀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제가 여기 열려서 그레타 기후 위기에 맞서다 그다음에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이 책도 그 남태평양에 있는 섬 그게 이제 수면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주해가는 이야기인데 주로 비문학 문학 같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여기 들어가서 보시는 게좀 주제별로 보기에는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예, 요거를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이라웃을 되게 열심히 듣고 있고요. 김하나 작가 팬이라서 거기에 좋은 점이 요즘에 그림책이랑 좀 어린이 책들도 간혹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웃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제 마음대로 고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어렵거나 다른 거 답변도 하고 싶은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공주여고 이미 선생님 네, 발버둥 치다 저는 좋았고요. 코다인 친구한테 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이혼한 부모님을 둔 아이한테 진짜 딱 이혼해서 이렇게 힘든 아이의 책을 주는 게 좀 너무 바로 이렇게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밝게 얘가 되게 씩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그 친구랑 관계가 어떤지 편하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선생님이 이 책 읽었는데 네 생각도 났고 뭐 아니면 어쨌든 되게 여기 나오는 애가 씩씩하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보기 좋더라. 그냥 너 응원하는 의미로 책 선물 주고 싶어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공주여고 이미 선생님께 네, 바나나 우유 네, 제자에게 책 선물하시는데 보태시라고 바나나 우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도서 거계 장평중 배초록 선생님 네, 아유 민수쌤의 왕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진로도서 학생이 글 쓴 거 하나 올려놓은 게 있고요. 3학년 작년에 진로도서에서 애들이 좋았던 책들 리스트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물고방에서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 책 읽고 매 시간 짧게 이제 소감은 쓰고 한 권 다 읽고 나면 그 책에 대한 질문, 나의 진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라든지 또뭐 명대사 뭐 이런 식으로 한 6, 7개 그 책에 대한 질문을 고른 다음에 목차 정해서 구성 개요 짠 다음에 이제 글 한 5단락 정도로 글쓰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로도서 하실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만 선택을 하면 그리고 그 책을 꼼꼼하게 좀 읽고 그 책에 대한 질문 정리 잘하면 그 다음에 구성해서 글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초록 선생님께도 네, 바나나 우유를 네, 저의 왕팬이라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눈에 띄었네요. 그 다음에 작가 초대 행사 섭외 이거 어려움도 많으시고 이거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냥 요 동해중 조희 선생님께만 말씀드리면 저는 작가 초대 행사할 때 아이들한테 말해요. 제가 지금 6번째 했는데 올해가 7번째거든요. 네, 박연수 작가님 오시기로 했잖아요. 7번 했을 때 1등 작가님이 한 명도 못 오신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매번 3월에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약간 떨리죠. 오신다고 우리가 부르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찔끔 근데 애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공지영을 부르거나 뭐 김훈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 유명하신 베스트 작가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청소년 소설 작가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되게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볼 때 특별히 뭐 국외에 가 계시거나 큰 사정이 아닌 한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정말 문영수 작가님도 바로 오시겠다 했고 이메일을 드려도 이옥수 작가님 24시간 내에 답장 주시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의 책을 다 읽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손으로 작가 초대 행사를 준비를 해서 모시고 싶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갈 자리죠. 이렇게 약간 정말 상 받으러 오시듯이 감사히 해서 제가 작가를 섭외하는 작가 저만의 기준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에 아이들하고 읽고 싶은 책 6권이나 8권 정할 때 재미있는 책 그리고 이런 글을 쓴 작가님이라면 당연히 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고 이제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걸 이메일에 잘 이제 이메일이나 통화할 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아주 흔쾌히 네, 그동안 못 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될까 모르겠네. 네, 하여튼 저는 그 정도 노하우고요. 네, 조희선 선생님께도 꼭 작가 초대 행사가 성공되길 바라면서 바나나 맛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후 활동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가 초대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 진로도서도 그렇고 매 시간 항상 써요. 매 시간 5분 전, 10분 전쯤에는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뭐 인상 깊은 구절이라든지 새로 알게 된 거나 소감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정도 A4 한 장에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짧은 글은 항상 쓰게 하고요. 그게 작가 초대 행사일 때는 이제 팀별로 나눠서 뭐 상호 교차 토론 같은 걸 하고 나중에 투표하고 뭐 자기가 글이나 그림이나 UCC 같은 좀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이나 진로도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글을 완성할 수 있게 해서 2학년은 짝끼리 인터뷰해서 글쓰기 그 친구가 읽은 책도 알 수 있고 내 책도 알 수 있고 서로의 꿈도 대화 나눌 수 있게 하고 3학년은 이제 차시가 워낙 짧게 나오고 바로 입시 원서해야 되니까 혼자 쓰는 서평 네. 그리고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 신문 만들기 4시 같이 네. 그러면 애들 또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자료 찾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독후 활동도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좀 아쉬운데 제가 블로그 자랑한 건 아닌데 블로그에 네, 있고 제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후 활동을 질문해 주신 천안 월봉고 김주리 선생님께도 네, 바나나 맛 우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유가 몇 개인가요? 아, 많아요? 많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강사비는 이거 강사비 아까 다른 선생님이 하신 거에 밑에 쓰셨군요. 바나나 우유는 안 드리고 그냥 말씀만 할게요. 이거는 다른 분 밑에 얻어간 질문이니까 강사비는 제가 볼 때는 저희 3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멀리서 오시면 교통비 따로 책정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세금 띄워도 30만 원 이상인데 그거는 강사 선생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1시간에 얼마, 뭐 원고를 PPT 10장 해도 10만 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35 정도. 100명 이상 하면 10% 가산되니까 100명 모인다 하죠, 뭐. 그래서 더 드리고. 네. 그다음에 성서중 이루리 선생님. 네. 는 정말 경이로우시죠. 저도 사실은 이걸 특별히 제가 책 내용을 기억하는 비법은 저도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고유대명사 되게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후배한테 막 제가 아까 그 일회 들러리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 옛날에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그 막 형한테 엄마가 막 대리시험 그래서 제가 바로 스프링벅 그랬더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막 초록색 표지 막 그래서 1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냥 메모를 하기도 하는데 메모한 거를 다시 보진 않잖아요. 그냥 제가 재밌었던 책은 사소한 거는 대명사나 뭐 주인공 이름 이런 건 잊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그냥 가장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이 나는 편이라.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였지? 라디오를 들었나? 어떤 분이 그 되게 다양한 직업을 하다가 그 무도 경찰 이런 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도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범인을 잘 잡았대요. 막 보이는데 자기 눈에 범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타고났구나. 약간 이게 정말 그래서 그분은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범인도 보이는데 우리는 책이 안 보일까? 진짜 저 지나가는 범인도 잡는데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아이들 책 읽을 때 제 어렸을 때 좀 부모님한테도 좀 약간 불만 많았고 좀 말 못하고 소심하고 그랬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좀 반항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그 자아가 좀 저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뒤끝이 길어서 그 약간 어른들에 대한 미운 마음 이런 게 이렇게 딱 결부가 되면 그 책이 되게 잘 읽히는 거죠. 정말 나도 이런 마음 이해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좀 더 잘 이해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더 잘 기억이 남는 게 아닐까. 네. 성서준 이루리 선생님께도 바나나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고등학교 박근영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부터 느렸던 아이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잠깐 학생인가 아드님인가? 학생이? 네.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제가 독서 동아리 서가에 나는 나를 돌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이 책 두 권을 넣었는데 요새 이런 책들 되게 많이 나와요. 코끼리 그 뭐였지? 코끼리가 그 10단계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이 나오는 책도 있는데 제가 요새 정말 그 심리 치유 이런 게 힐링이 서점가에도 대세지만 청소년용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자기 개발 굳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는 나를 돌봅니다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힐링이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보게 해요.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런 스텝들을 되게 잘게 잘라서 해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읽는 것보다는 뭐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독서 동아리처럼 같이 읽는다든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주면 그런 방식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목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나는 나를 돌봅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요 두 권을 추천하고 싶고요. 이런 책들은 찾으시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또 다른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다른 일들, 다른 관심사에 있는 책들을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김유경 선생님 여수 3일 중 아까 그 뭐지? 박근영 선생님께도 바나나 우유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경 쌤은 약간 질린다 이런 말을 사실은 다른 분한테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소년 소설 계속 읽으면 좀 질리는 것 같은 약간 뻔한 그런 느낌 드는데 저더러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4년부터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때 육아휴직을 했을 때라서 2004년에 그 소설처럼도 그때 이제 유진과 유진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다 그 2004년에 나온 건데 제가 그 해에 정말 청소년 소설과 동화가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6년을 4, 5, 6, 7, 8, 9년 정도까지 읽었는데 한 6년을 읽으니까 약간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 말하니까 자기 6년까지 안 읽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젖배가 골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그런 책이 없었잖아요. 저희 막 다 막 데미안, 뭐 달과 육펜스, 막 주홍글씨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제 시달타면 이런 거 읽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 그때 읽고 뭐 이제 제목만 어디 가서 읊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애들 책을 보는데 너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그러니까 나도 사실 내 안에 그 어렸을 때 풀지 못했던 그런 억압이든 뭐 분노든 뭐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5, 6년을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나도 좀 어른들 책, 좀 나한테 관심 있는 책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린이용을 보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청소년용 책은 조금 덜 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권, 구미호 식당이나 어른분들 스타킹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애가 그날 안 오거나 또는 이제 학생들이 무슨 책 있나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그 책들을 읽으시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어른분들 스타킹도 너무 재밌고 교사들 어른들인데 구미호 식당도 너무 재밌었다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요새는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주인공이 어린이고, 그러니까 정말 초등 3, 4학년용 이런 동화만 계속 읽으면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용으로 나온 소설들은 주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다양하게 읽으시면 좀 덜 그럴 수 있고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하고 비율을 맞춰요. 네, 제가 읽고 싶은 책이랑 비율을 맞춰서 방학 때 좀 집중해서 청소년 책들을 읽는 편이고 평소에는 제가 읽고 싶은 책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임계장 이야기 또는 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책 그런 책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지만 있지 않은 것들도 그렇고 뭔가 제가 좀 죽음에 저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 살아가는 노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또 다시 아이들 책을 읽고 근데 출판하는 마음도 권하고 싶어요. 그걸 읽어보면 부의사가 제일 쉽다. 뭐 내가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책이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책을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안 팔면 누가 팔으랴. 정말 뭔가 의지 불끈. 그래 책을 열심히 아이들이 읽게 해야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제가 아이들 책을 잘 읽기도 하지만 그런 다양한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이 권하고 싶은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들. 네, 유경쌤한테 드리고요. 생기부 기록은 저도 참 어렵네요. 이게 생기부 기록의 판타지 소설 로맨스 판타지는 안 해봤고요. 까대기 같은 건 해봤어요. 그쵸.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주변 쌤들이 만화책 쓰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저랑 사선생님이 어, 아이들한테 권하는 만화책 범위에서 애들이 주로 읽더라고요. 그거를 넘어가는 완전 가벼운 웹툰이나 그런 만화를 읽고 써오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까대기든 뭐 13살의 여름이든 뭐 다 그림책도 그렇고. 근데 정말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권하지도 않아도 애들이 그냥 막 재미로 약간 소비성으로 읽는 그런 판타지나 로맨스 판타지 같은 것들은 안 쓰면 좋겠는데 그건 그 아이랑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 나중에 이거 썼다가 가서 면접할 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그래서 뭘 얻었다고 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애가 알아듣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책, 선생님은 이런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교중학교 김소연 선생님께도 바나나 우유 드리고요.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많이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어, 다들 비슷한 걸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거를 그냥 많이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왜 사람이 말을 해야 말도 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수다스러운 것 같아요. 이 책 얘기를 저희 집 애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 듣고 나서 이제 책을 안 읽죠. 너무 다 말해서.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덜미 완전 범죄는 없다. 그 책을 이제 작년 요맘때쯤에 여름방학 때 이제 너무 재밌게 읽고 사실은 이제 승훈쌤의 노란 책에서 그 책을 알게 된 건데 그걸 읽고 애들한테 말을 해줬어요. 근데 말을 해줄 때 저는 사실 제일 재밌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제일 그 책에서 기억에 남는 거. 근데 거기서 정말 노원구의 어떤 주부가 성폭행 당하고 이렇게 살해당한 건데 그거를 제일 먼저 또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20년 공소시효 지날 때쯤인가 그 그 맡아서 끝까지 했던 그 형사분이 자기도 자기 딸이 그 초등학교 5학년이었대요. 그 책임감. 내 딸하고 같은 나이의 아이가 그 현장을 엄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된 현장을 봤다는 그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중간에 살인 사건으로만 공소시효가 끝날 뻔했는데 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으면 또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법이 생겨가지고 또 늘려져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몇천 명에서 진짜 한 명까지 좁혀가는 과정이 유전자까지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잡았거든요. 누군지를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이 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도대체 내가 그동안 잡은 건 뭐지 하고? 근데 열쇠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쌍둥이죠. 쌍둥이. 네, 은희쌤한테는 못 드려요. 늙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그런 사건이 있고,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좋았던 게 그게 약간 이제 과학수사 이런 거 나오고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형사들 여기 또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되면 안 되는데 좀 경찰들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 영화에 보면 다 딸이나 뭐 아내가 무슨 일 생기면은 뭐 남편이나 이렇게 아버지가 뛰어가지 사실 그 나쁜 놈들을 경찰이 어떻게 잡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쁜 짓 하고 이제 어쨌든 죽을 힘 자기는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책을 읽고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존경심 진짜 좀 믿을만하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또 이렇게 범죄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그 책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고 제가 이 말을 한 바람에 동네에 이제 그 책이 다 바닥이 나는 거죠. 서점에 가 다 애들이 이 책만 그래서 저는 1권 읽었는데 막 2권도 사오고 이제 막 애들이 이 책이 없어요 막 이러고 한 반에 몇 명씩 그 책을 저는 한 반에 한 명씩만 진로도서에 겹치지 않게 사게 하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어떤 남학생이 되게 장난꾸러기인데 진로도서 다 읽고 서평 쓰면서 선생님이 제일 재밌는 사건을 미리 말해서 스포를 한 바람에 너무너무 이 책이 재미가 없었다. 딴 부분은 이거만큼 재미가 없다 하면서 저를 탓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서 애들을 혹하게 해서 그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는 충분히 나머지 부분도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뭐지? 자동차 사고를 일부러 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인분들만 사고 나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뭐 7, 80대 분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니라 그 협상하는 그 액수를 높게 안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람이 죽는 교통사고 나면 이만큼을 준다. 예를 들어서 뭐 4천을 준다, 5천을 준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족이랑 협상한 돈은 더 낮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그렇게 사람을 나쁜, 일부러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해코지를 하다가 결국은 그게 잡히고, 그것도 이제 국립수사 영서처럼 가다 자동차가 어떻게 트는지 뭐 방향 이런 각도 다 해서 잡아내고, 그러고 나서 보험법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이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같이 협의한 액수에 따라서인지 뭐 아니면 더 아래로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악해지나?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배운 게 많은데, 얘는 어쨌든 그 사건이 너무 재밌었고 이제 기억에 남아서 저한테 그런 서평을 썼었고, 또 그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자료선정위원회로 만났는데 저를 보시면서 막 한숨을 쉬면서, 애가 1학년 때는 키싱 마이 라이프 읽더니 2학년 때는 3학년 되니까 드디어 이제 이런 거 읽고 모방 범죄하면 어떡하려고 이런 책 읽고 완전 범죄 막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애들이 무슨 이런 거 보고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겠냐. 근데 얘가 정말 맨 끝에 그 서평 끝에는 제가 되게 감동이었던 게,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요, 자기 애를. 걔가 쓴 말은 아까 말했던 한 명은 교도소에 있고 이제 그 교도소를 뒷바라지 하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갖고 돈을 이제 벌었던 거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그 부모 마음이 어땠겠냐라고 쓴 거예요. 한 명은 교도소에 있고 한 명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둘의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셨는데 별 걱정을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막 이렇게 엄마들이 애들 책 못 읽는지 되게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좀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정 능력이 있는데 쓸데없이 좀 많은 거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하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말한 걸 제가 이하나 선생님 질문을 안 듣고 말했는데 답이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기네요. 소개해 주실 때 책 내용을 이거는 바나나 우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제가 말을 했네요. 이하나 선생님께도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한다는 거. 잘하더라고요. 네. 서도고 김윤정 선생님. 처음에는 여기서 책을 바꾸는 거는 저는 바꾸게 해주거든요. 근데 독후 활동 진행하기 몇 주 전에 바꾸면 안 되죠. 네,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독후 활동을 우리가 2주나 3주 후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너가 이 책으로 할래? 또 바꿀래 했을 때 제가 볼 때 2, 3주 남기고는 안 바꾸더라고요, 애들이. 심지어 잘 못 읽어서 그냥 만화로 바꾸면 좋겠다 싶은 애들도 자기가 읽어온 게 있으니까 아까워서 새로운 책으로 못 바꾸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포기하고 바꾸다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쯤에는 독후 활동으로 뭐 글을 쓴다든지 뭐 퀴즈를 낸다든지 하여튼 뭔가를 할 건데, 그 전까지 선생님이 네가 읽는 속도를 봤을 때 요만큼 정도는 한 권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바꾸자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읽다가 힘들면 물어봐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 처음에 한 50조까지 무조건 읽어보자. 뭐 약간 어느 부분까지는 읽어봐 라고 얘기했다가 안 되면 이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좀 알려줘요. 사실은 그 줄거리가 구미호식당도 되게 재밌는데도 애들이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 이런 애들 있거든요. 뭐 서우가 누구고 무슨 뭐 피를 달라 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거기만 넘어가면 뒤에서 걔가 왜 그랬는지 알게 돼. 뭐 얘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설명해주면 그러면서 이렇게 훌렁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때 왜 포기하는지, 진짜 수준이 어려운 건지, 앞부분에 고기를 이해 못한 건지, 그래서 얘가 이제 몇 번까지 바꿔줄 건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저는 좋은 점이 3년을 애들을 같이 보잖아요. 제가 전교생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걔 수준을 빨리 파악하고 걔한테 맞는 책을 권해주기가 좋은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됐을 때도 이 친구는 요 정도니까 처음부터 조금 쉬운 책, 뭐 이런 걸 읽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생기부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시구나요. 그쵸? 여기 스릴러 소설, 추리 소설. 애들이 이런 걸 갖고 오나 봐요. 거기는
서도고 되게 애들이 책 열심히 읽나 보다. 저희는 제가 권해준 거 내에서 읽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너무 다양한가 봐요. 써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생기부는 대입의 연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스릴러 소설이나 추리 소설은 네가 경찰일 건가? 왜 쓴 거지? 약간 뭔가 범죄 심리학자니 뭘 하려고 썼을까라고 이제 좀 물어봐서 그 아이가 이걸 꼭 써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써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잖아. 넌 왜 자꾸 추리 소설이랑 스릴러만 읽었을까? 넌 지금 공대를 갈 건데 좀 교수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고등학생인데 좀 골고루 읽게 하는 편이에요. 네, 골고루 읽게 하고 전공은 고 2, 3 때만 조금 더. 예. 아까 제가 막 어느 순간 바나나 우유를 내려놨네요. 바나나 우유를 드려야 되는 분이 서도고 김윤정 선생님. 네, 그리고 혹시 빠뜨리신 분은 말씀하세요.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보니쌤 드려야죠. 보니쌤, 제가 토토로님의 블로그를 보고 최근에도 비문학을 많이 참고했으니까 보니쌤 꼭 드리시고요. 음, 여기 그 문성중 문경미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책 소개만 하고 제가 독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원고에 있는 대로 청소년 소설은 1학기에 전교생 프로젝트로 작가 초대 행사. 그러니까 매 시간 읽고 쓰고 전체가 다시 한 번 투표 어, 모든 별로 읽은 책은 나와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걸 전교생 투표로 해가지고 세 권을 고르고 그래서 그 세 권은 다 같이 읽고 하여튼 읽을 때는 매 시간 써요. 간단한 기록을. 그리고 세 권 중에 한 권이 뽑혔을 때까지는 토론해서 한 권 뽑히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좀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글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편하게 만들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문학일 때는 글을 쓰거나 독서신문 만들거나 인터뷰 글쓰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글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독후 활동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그 소설처럼에서도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책 읽고 나서 뭘 묻거나 뭘 활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책이 재밌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독후 활동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물론 이제 글 잘 쓰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때 사실은 막 애들 엄청 많이 읽잖아요. 엄청 많이 읽는데 그거 다 기록장으로 남기고 써야 된다는 부담?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이걸 읽고 막 블로그에 매번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되죠. 너무 부담돼서 사실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읽고 나서 꼭 쓰고 싶은 거, 정말 꼭 쓰고 싶은 거만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제 블로그엔 다 좋은 책만 올리냐고 하시는데 제가 읽는 책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별로였던 책은 다른 사람이 제 글 보고 또 안 읽으면 미안하잖아요. 그 작가한테. 제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분 책 판매량에 그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싫었던 책도 다른 분은 좋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이 좋은 책이 저한테는 어렵거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진짜 좋았던 책들을 올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독후 활동은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도 어차피 수행평가는 하니까 그 수행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제 어제 수라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든 뭔가 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든 해서 그 글 쓰기 전에 이제 자꾸 우리 사회랑 연결시키는 거, 내 삶이랑 적용해보게 하는 거, 그래야 사실 할 말이 있잖아요. 이 책만 가지고 뭘 글을 쓰거나 뭐 어떤 신문 만들려면 힘드니까 자꾸 뉴스든 뭐 우리 생활이든 이런 걸 연결시켜서 글을 쓰든 뭐 독서신문 만들든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 시간 운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작가 초대 행사를 하면은 언제까지 모든 별 읽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만큼 읽다가 그 다음에 토론하고 그 다음에 최종 투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독후 활동 시킨다 이런 차시별 계획은 있는데 지금 차시별 계획을 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 남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아까 문경 선생님께도 바나나 우유 드리고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대신고 이섭 선생님. 네, 블로그 구경 오세요. 네, 오시면 되죠. 제가 전체 공개를 해놨고요. 남중. 고등학교 소속인데 중학교 2학년 수업을 같이 하시네요. 힘드시겠대요. 그쵸. 그래서 저는 남학생들이지만 편순위 알바 보고서는 그런 대로 읽었던 것 같고요. 이게 꼭 남녀 차이는 아닌데, 남학생들이
많이 공감하는 책들은 어쨌든 까데기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좋아했었고요. 저는 좀 옛날 책인데 뭐 나는 브라질로 간다라든지 약간 운동선수 나오는, 그리고 뭐 플레이 은하고 제가 넣었었는데 약간 승부 조작 사건 그 남고에서, 그러니까 약간 남자애들은 운동 경기, 그다음에 어느 날 친히 내게로 왔다는 그 학교 폭력 이런 건데,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찌질했던 애가 수첩 하나 주워서 막 힘짱 돼가지고 막 학생부장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남자 주인공이 나오면서 약간 운동이든 보송 게임단도 좀 한참 됐지만 어쨌든 게임 얘기든 어, 찾아보시면 그 중2 정도 아이들 수준에서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하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운동에 대한 비리,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승부조작 사건도 책으로 다 나오는구나 신기했고, 장수망세 같은 경우도 잘 읽었던 것 같고, 중학생 남자아이들도. 네, 그래서 동화, 그러니까 중2 남자라고 딱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2 남자애들이지만 사실은 어른분들 스타킹도 재밌게 읽는 아이들도 있고,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뭐 까대기든 뭐 더 아까 말씀드린 그 멸종한 동물들 이야기든 더 쉽게 쉽게 가야 되는 것 같고 해서요. 남학생들 남자 주인공이 나오면서 뭐 운동이든 게임이든 그런 책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쓴 실제 비문학, 이제 자기 이야기 쓴 책 있는데 그것도 남학생들 잘 읽었고, 중국집 그 피아노 조율하시면서 중국집 다니신 분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 남자애들이 요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음식 나오는 책들 되게 잘 보고, 소년소녀 요리하라 뭐 이런 책들도 잘 보고. 제가 좀 전에 어쨌든 다 제가 1학기는 청소년 소설로 읽히다 보니까 문학에 한정했는데, 남학생들은 비문학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이란 책이 있는데 그것도 한참 된 책인데 아이들이 아직도 잘 읽더라고요. 이순신이 되기까지 주변에 뭐 무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조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책 비문학인데 사실 초등 6학년 정도로 나온 책이지만 중2, 중3 아이들도 좋아하고 역사도 알 수 있고 그런 기술도 알 수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지, 우리는 말을 모른다 좋아하는데 그 뭐지 중2 남자애들 중엔 읽는 애들도 있고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서, 예, 제가 말씀을 못 들었고요. 예. 아몬드는 다 잘 읽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섭 선생님께도 바나나 우유를 드리고요. 음, 저는 파이팅하는 분위기 이런 거 잘 못해요. 졸리면 옆으로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게 하거나 저기 이제 귀양살이를 시키거나 네, 이렇게 떠드는 애들은 이렇게 흩어놓거나, 졸리는 애들은 가서 화장실 가서 물을 마시고든 잠깐 나갔다 오려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게 하죠. 동시에 둘은 못 나가게 하고, 한 명 갔다 오면 다시 들어오고, 좀 이따 또 한 명 나가게 오고, 왜냐하면 시간이 짧잖아요. 중학교가 45분 수업인데, 막 도서실 올라와서 자리에 앉고, 그 자기가 지난 시간에 썼던 학습지 가져가고 책 뽑아가고 그러면 이제 5분 날아가는 거고, 실제로 30분에서 35분? 저는 그 정도는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는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30분, 35분 가지고 사실은 단행본 한 권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4~5시간 걸리거든요. 저도 제가 되게 책을 늦게 읽는 편이라 저는 늦게 읽는 애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그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 읽는 시간도 좀 넉넉히 주는 편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가 없을 때 사실 떠들거나 졸리거나 이제 옆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가지고 단편이든 뭐 제가 이렇게 책은 손에 들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 있죠. 돌아다니면서 등도 보고 옆도 보고 하다가 너무 이제 한쪽 면만 오래 보거나 뭐 먼 산을 보거나 이런 아이한테 가서는 뭐 물 마시고 올래? 아니면 뭐 책 어려움 바꿔줄까? 이제 살짝 말하면 애들이 뭐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계속 이 책을 읽겠다고 제가 다른 책으로 고문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읽던 책을 계속 읽겠다 하면 읽고, 이제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도서실은 서가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걔한테 맞는 책을 얼마든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애들이 서가를 데려가면 선생님 여기 있는 책 다 읽었죠? 막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제가 읽은 책 이건 어떻고 이거 어떤데 뭐 이 중에 하면 이제 애들은 굉장히 선생님은 되게 많은 책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그게 또 저에게 또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연예인들이 쓴 책도 하정우의 걷는 사람, 그다음에 최근에 정우성의 그 내가 본 곳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인가 난민 이야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연예인이 뭐 얼마나 글을 잘 쓸까 이런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딴 분들이 써주지 않을까 약간 생각했는데, 그 하정우랑 정우성 두 분 책은 정말 진정성 있게 잘 읽혀지고 아이들 중학생 책 난민 할 때 정우성 책 읽어도 되겠구나 싶고,
저희 독서 동아리에서도 걷는 사람 하정우 잘 읽었고요. 예전에 공효진의 공책도 저는 되게 잘 읽었어요. 네, 공효진의 공책도 환경 할 때 공효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조금 공효진 애들이 그때만큼은 막 좋아하지 않는데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한테 말하면 되게 잘 읽고 좋아했으니까 좀 그런 책들을 주면 분위기 쇄신이 되지 않을까? 네, 김난숙 선생님께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무한정 하나요? 지금 괜찮나요? 뭔가 그냥 이제는 저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저를 위한 건지 수강생분들을 위한 건지. 네, 최윤희 선생님께서는 독후활동을 독서 시간에 다 같이 책을 2~3시간 읽은 후에 독후활동을 1~2시간씩 하나요가 아니라 15분을 더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 네네네. 이게 이거 정말 차시별 계획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독서 시간을 다 같이 2~3시간 그러니까 일단은 책 한 권은 다 읽는 걸로 하는데 저는 이게 모든별로 발표를 해서 모두가 다 이걸 끝까지 읽고 서평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시간 제한을 줘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소설 읽을 때 제일 늦게 읽는 애는 4시간을 줘도 다 못 읽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읽고 그 다음에 1차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모든별로 읽고 이제 책 홍보 말하기 절대 PPT 안 쓰고 이제 몸으로 뭐 재밌게 이렇게 역할극처럼 하든 뭐 이렇게 홈쇼핑처럼 하든 뭐 작가의 대화처럼 하든 해서 애들한테 책 발표하기를 해서 1차 투표를 하는데 그때는 한 3시간 정도 주고 1시간은 모든별로 모여서 의논하게 어떻게 발표할 건지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발표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을 친구들이 이제 홍보하는 걸 보고 투표해서 우리가 3권 다 같이 읽을 책을 고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요거는 3시간 읽고 2시간 독후 활동을 한 게 되고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비문학 같은 경우나 진로도서 읽을 때는 짝꿍끼리 책을 읽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을 좀 넉넉히 줘요. 한 권을 서평이나 비문학 그 인터뷰 글 쓸 때는 좀 꼼꼼히 읽어야 나중에 책에 대한 질문 답쓰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넉넉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대한 정리하는 질문에 대한 답 쓰는 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엔 친구랑 짝 지어서 서로 바꿔보게 하고 또 인터뷰 질문 만들고 서로 인터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거 글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개요짤 건지 그 친구의 글 인터뷰한 거랑 또 내가 쓴 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쓴 거 그 여러 종이를 놓고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5달러를 구성할지를 보게 하니까 이때는 책 읽는 게 4시간이면 그 다음에 그렇게 책에 대한 답 쓰거나 인터뷰하거나 뭐 개요짜기 하거나 이런 게 3시간 또는 4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글쓰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보면 독후 활동이 더 길어지죠. 네. 그리고 1학년 데리고 독서신문 만들기도 재밌어요, 선생님. 독서신문 만들기도 이게 온라인상으로는 좀 하기가 힘든데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할 때는 4절지 주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신문처럼 구성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면을 만들지 해서 4명이니까 한 칸 이상 하게 하고 좀 제일 잘한 팀은 제가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쿠폰 주고 하는데 여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문 기사 검색뿐만 아니라 뭐 줄거리도 이제 굉장히 요약을 잘 해서 예쁘게 구성하고 뭐 해서 만드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책 읽기보다 뒤에가 더 길어요. 모든 신문 만들기.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수행평가만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그 독서신문 만들기 할 때도 제일 천천히 읽는 애를 기준으로 해요. 그 책을 모둠이 한 권을 읽지만 그 책을 예를 들어서 문영숙 작가의 위안부 어느 날 내가 아니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 네, 그 책을 읽었으면 제일 빨리 읽는 애는 3시간에 있는데 제일 늦게 읽는 애가 5시간 읽으면 전 제일 늦게 읽는 애를 기준으로 맞추고 빨리 읽은 애가 다른 책을 더 읽게 해요. 위안부나 여성 그런 문제에 대한 책들을 다른 걸 더 읽게 해서 그럴 때도 좀 이렇게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니네가 독서신문 만들 때 여러 권의 책을 읽어두면 나중에 자료를 넣을 때 되게 신문이 풍성해진다. 라고 말하면 되게 열심히 읽어요. 그림책도 읽고 다른 관련된 도서들을. 그래서 실제 독서신문 만들 때는 애들이 책보다는 인터넷 자료를 더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걸 저에게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많이 안 넣냐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읽을 때 어쨌든 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하고 이것과 더불어 더 읽을 책으로 넣어도 되고 이제 거기서 그 책에서 알게 된 사이트 같은 거 해서 더 넣어도 되니까 책을 독서신문 만들기든지 뭐
인터뷰 글쓰기 할 때는 읽는 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훨씬 더 길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야기가 짧으니까. 그래서 한 권을 다 읽는데 모둠끼리 할 때는 좀 천천히 읽는 친구의 기준을 둔다는 거. 네, 빨리 읽는 친구들은 한 권 더 읽으면 되니까. 아, 잠깐만요. 좀 전에 그 제가 어느 선생님의 답을 했는지도 이제는 좀 최윤희 네. 선생님 질문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최윤희 선생님께 이거를 드리는 거고, 네. 저는 김은희 쌤 주신 거에 뭐뭐뭐가 말하는 저는 이런 안 보여줘요, 애들한테. 네. 그거는 좀, 진짜 그 직업이, 아니야. 스튜어디스는 괜찮았는데? 스튜어디스가 말하는 스튜어디스. 그거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거는 괜찮았고, 근데 무조건 그걸로 쫙 깔아놓진 않아요. 이거 시리즈 굉장히 많잖아요. 의사가 말하는 의사, 뭐 수의사,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읽어보고, 스튜어디스였나? 하여튼 괜찮았던 거는 넣어놓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진로 독서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쓴 에세이 같은 거? 네, 그게 좋아요. 왜냐면 그 진로 독서라는 게 사실은 그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그 직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 고등학교 가고 뭐 나중에 직업 할 때 충분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읽었으니까 다음에 뭐 앵커가 되고 싶은 뭐 기자가 되고 싶은 아이한테 그 전에는 좀 두꺼운 다른 분 책을 읽었는데 이건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런 책을 권한다 하면 그 직업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나 또는 어떤 점이 힘든지라든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게 드러나잖아요. 거기에서는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더 그 직업이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까닭이든 뭐 임계장 이야기든 이렇게 힘들게 뭐 저 청소일 하는 데요든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고 다 너무 소중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진로 독서를 할 때 굉장히 그런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학교마다 위클래스나 그 진로 그 선생님 계시는 데 가면 거기 이렇게 막 전질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뭐 중학교면 고등학교 갈 때라든지 뭐 언제든지 가서 그 선생님들께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 최근에 그 뭐지 고독사 혼자 돌아가신 분들 청소하는 분이 쓴 책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그런 진로 선생님들이나 상담 선생님들이 권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다양한 면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면 그런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도 더 마음에 남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리도 아까 말했듯이 요리사가 실제 쓴 것도 좋고 뭐 아니면 소년소녀 요리하라처럼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리고 첫 시간에는 어쨌든 제가 재밌었던 책들을 몇 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쌓아놔요. 그 홀랜드 6개 분류잖아요. 그럼 도서실이 저희 6개 테이블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다 쌓아놓고 한 시간은 거기에 있는 책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 고르라고 하면 애들이 진짜 손도 안 쉬고 골라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책을 도서실에서만 읽게 하죠. 네, 다시 자기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놓고 읽게 하고 다시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책을 사게 하거든요. 사게 할 때는 저는 아이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이가 나보다 더 좋은 책을 갖고 있다고 믿는 면이 있어서 그 한재권 박사인가 로봇 정신 그 책은 어떤 학생이 갖고 와서 제가 알게 된 책이에요. 근데 아까 중이 남학생 이 책도 잘 읽을 것 같네요. 로봇 정신 한재권. 예, 근데 그분 세바시도 촬영 나오셨었고 자기 동생인지가 전신마비인가 약간 그 장애가 있으셔서 어렸을 때 이렇게 아톰처럼 어디 여행 가면 그런 로봇이 우리 가족을 싹 이렇게 동생을 안고 가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지금 로봇 그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시고 로봇끼리 막 축구 대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본인이 처음부터 로봇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그런 길을 갖게 되었고 뭐 재난 그럴 때 구하는 로봇 이런 것도 관심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그 책을 만약 그 남학생이 안 갖고 왔더라면 저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때 절판됐었나 했을 때였는데 걔가 그 책을 갖고 와서 그걸 읽겠다고 했고 제가 이렇게 얼른 읽어봐요. 몇 장 이렇게 중간이든 어디든 그럼 되게 잘 읽히면 됐어 이건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그
네, 그런 책을 할 때 그 약간 대학의 그 전공서적, 입문서적 같은 그런 책들을 갖고 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른 이제 정말 실제로 미용사 했던 분, 네, 그런 분들이 쓴 책으로 이제 바꿔주고 얘가 샀으니까 또 완전 읽지 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책을 읽고 선생님이 준 책이랑 같이 두 개 섞어서 서평을 쓰자. 그러면 이제 좀 이론적인 건 이 책에서 얻고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는 여기서 얻을 수 있겠다고 약간 이렇게 접목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진로 독서 특히 중3이나 고1 이상이면 아이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픔의 길이 되려면이나 골든아워 읽는 거 보면 애들이 나도 읽기 힘들었던 책들인데 자기가 샀고 자기가 의사 되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그 분야에 관심 있으면 끝까지 되게 꼼꼼히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격려를 계속 해주죠. 다 끝까지 잘 읽을 수 있게 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딱 끊겨서 되게 재밌는 것까지만 선생님한테 들으셨고 뒤에 제가 말한 못 거에서? 들으셨대요. 아, 뭐였죠? 되게 재밌는 건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팬이어서 그 작가의 팬이어서 문장 한 번만. 한재권 박사? 한재권 박사 얘기할 때.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다고 하는데 한재권 박사님의 팬이라서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던 아이인데 이제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책인데 제가 이제 조금 앞뒤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읽히고 그분이 쭉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쓴 것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뭐 로봇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럼 읽어라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때 그 아이가 책을 갖고 온 덕분에 이제 이후에 다른 후배들한테도 그 책을 그래요? 이제 끝나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말했다고 지금 버퍼링이 걸리는 게 아닐까요? 와이파이 문제? 다시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도안중 윤수영 선생님, 여기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 전 10분으로 독서 시간, 일주일에 1시간 독서 시간, 1, 2번 갖고 매번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다 해봤어요, 선생님. 근데 1번이 저는 예전에 했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1번, 그러니까 10분만 읽고 이걸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아침 독서는 더 읽고 싶으면 화장실 안 가고 그냥 1교시까지 좀 읽다가 뭐 걸리든지 숨기면 되는데 이건 내 수업인데 그냥 그 책을 읽는 걸 봐야 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책을 너무 재밌는 책을 줄수록 경쟁해서 제가 이길 수 없죠. 쟤는 저 책을 읽고 싶은데 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 시작 전 10분 독서도 해봤는데 이걸 전 좀 10년 전쯤 해봤었는데 그 다음에는 네, 일주일에 1시간 독서가 더 나은 것 같다 쪽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해보시고 해보시면 아마 본인이 어떤 게 더 편한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윤수영 선생님께도 바나나 우유를 드리고 제가 무슨 바나나 우유 장사 같네요. 되게 이렇게 많은 바나나 우유를 마구 날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먹지 않는 바나나 우유를. 그 다음에 태능고 이상용 선생님. 저는 좀 깊이 있고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소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저는 그 책 아까 말씀드렸던 축하해 작가님이 자기 이름을 필명으로 해가지고 예, 상을 받으신 작품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저도 이게 마이크 아니죠? 제가 왜 들고 있죠? 네, 이게 마이크구나. 그래서 그 박금선 작가님 축하해 저희가 모셨었거든요. 비문학으로. 1학기 때는 청소년 작가를 모시고 2학기에는 독서 동아리 서가 중에서 비문학 작가님을 모셔서 이지우 작가님 과학도 오셨었고 이제 그 축하해 박금선 작가님 오셨는데 제가 막 작가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그 책 저 사실 표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읽고 있었거든요. 창비에서 상도 받았던가 하여튼 창비 작품인데 근데 제가 표지가 별로라서 안 읽는 애들 되게 무시했는데 저도 그 표지가 별로였는데 김희윤이라는 그 이제 필명으로 박금선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저는 이 책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 그러니까 엄마가 싱글맘인데 너무 당당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죽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삶을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애가 오히려 좀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견을 깨는 그런 엄마와 딸이 나오고 근데 또 이제 엄마가 병이 걸리고 얘가
엄마가 싱글맘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랑 사귈 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임신한지 모르고 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가 딸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아빠를 얘가 진로 탐색 그런 외부에서 강연 오잖아요. 그런 시간에 그 아빠를 알게 되는 거죠. 저분이 내 아빠라는 걸.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한테 내가 딸이라는 거를 말할까 말까? 약간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약간 평범하지 않은 그런 그 관계 또는 고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책들. 그래서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좋았었고요. 그리고 형 내일기는 읽지 마였나? 그 죽음에다 제가 안 넣고 그 이색 청소년 소설을 넣었는데 형 내일기 읽고 있어? 네, 그 34쪽에 5번이구나. 이거 캐나다에서 총기 사건 났던 건데 저는 이 책이 제가 좀 국내 소설만 많이 읽는데 이 소설은 저는 좀 되게 마음에 많이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면 중학생도 잘 읽지만 그러니까 형이 되게 왕따 피해자인데 총기 사건의 가해자가 된 거죠. 그리고 본인도 죽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캐나다는 그 총기 사건이 그렇게 미국처럼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전학을 가면서 이 동생이 내는 2차로 힘든 거죠. 자기는 그 가해자의 동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전학 가서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고 그래서 엄마는 거의 이제 친정으로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 되고 집이 다 깨지고 이제 얘는 막 아빠가 또 딴 여자 만나나 뭐 엄마는 왜 날 버렸지 막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어떤 가족의 상처 또 왕따 폭력 그래서 누가 진짜 가해자인 건지 사실 그 몸도 그렇잖아요. 누가 진짜 가해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그 안에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누구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내고 좀 토론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네.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네. 마지막으로 태능고 이상용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질문을 잘 못 읽어봤어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협업은 저희 사 선생님이 네,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